네,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CS 인베스트입니다. 6월 27일 월요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을 맞이하기 참 힘든 주말이었죠. 사실 주말에 있으면서 지난주 나타났던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 또한 미국 시장도 급락을 하고 유럽 시장도 급락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먼저 영향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래도 해외 시장들이 급락을 하면서 추가적인 급락에 대한 우려감들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 상황들은요. 우선은 뭐 아침에 동시호가 때 종목들이 내려보는 이런 호가는 뻥카라기보단 호가 물량이 비어 있어가지고 뭐 10% 20%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장 시작할 때는요 10% 20% 떨어져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그냥 이거는 중간에 호가가 비어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많이 떨어지면은 뭐 7% 8% 떨어지겠지만 아니면 거의 다 뭐 우선은 3 4% 5% 내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겠고, 반대로 초반에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짚고 가야 될 상황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글로벌 시장은요 좀 뒤통수를 맞았다 해야 되는 정도의 느낌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구 하나도 영국이 탈퇴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들을 못했었습니다. 마지막 가서는요 이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베팅을 걸었던 것이 결국은 탈퇴 쪽으로 이제 투표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거기에 따른 충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이러한 충격이 지금 글로벌 시장이 우선은 단기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내 코스닥 지수 그리고 코스피 지수 올해 들어서 최고가를 기록을 했던 상황들이었고요.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최고가에 근접했던 위치에 와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상황에서 차익 물량이 나오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빠져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유럽 같은 경우 단기적 충격은 불가피하겠습니다. 유로화의 급락에 따른,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엔화의 강세에 따른 영향들을 받아줄 수는 있겠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과거에 비춰봤을 때 2008년도 금융위기, 2011년도에 유럽발 위기, 그리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까지 그 연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말 동안 나와 있는 뉴스는 다 읽어봅니다. 이 기자가 썼던 뉴스는 어떻고, 저 기자 썼던 뉴스는 어떻고, 이거는 너무 지금 우려스럽게 기사를 썼다. 이거는 또 뭐 전체적인 내용을 좀 객관적으로 잘 썼다라고 또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읽어들을 봤는데요. 사실 지금 공포심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공포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런 시장, 제가 생각할 땐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뭐 손꼽히는 경우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유럽 공동체 탈퇴가 지금까지 없었던 상황에서 유일하게 탈퇴가 되었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던 길이었기 때문에 시장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을 더욱더 지금 강조를 하면서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본다 그러면 우선은 경제적인 부분들보다는 정치적인 영향을 통해서 앞으로 경제적으로 영향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베팅을 걸고 있는 상황들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다른 나라들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일본도 그럴 거고 뭐 중국도 그러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춰버리고요. 오히려 국내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라고 예상을 해볼 때에 추가적인 이제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시장은 자기네들 나라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부양책을 또 쓰려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방송할 때 뉴욕 증시는 영국의 EU 잔류 기대감과 경기지표 호조, 국제유가의 급등에 일제 1% 상승을 마감을 했었던 해외 증시였죠. 잊어버리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날 해외 시장들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끝났구나, 이제 마무리되었구나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국내 증시 코스피 61포인트, 코스닥이 32포인트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나간 물량이 1,400억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지수가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나가는 물량들이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날 이런 외국인들 물량들이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역시나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 쪽으로 가서 본다 그러면 투신이나 기금들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럼 그렇게 해석을 해봅시다.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만큼 시장을 받쳐줄 수 있느냐, 연기금을 돈을 풀어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베팅에 걸어가야 됩니다. 즉 지금은 가격 조정이 아니고요, 기간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은 30원 급등했습니다. 원화의 약세가 나타났었다라는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류 기대감이 브렉시트 공포감을 바뀌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타났었던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변동성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하루에 저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1800포인트 근처까지 내려갈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뭐 1850이다 1800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단기적인 급반등이라고 생각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제는 오버슈팅이 언더슈팅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많이 해볼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로서는요, 어떠한 것이 정말 피해를 입을 것이다, 확실한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선은 좀 물량들을 해결하고 보자라는 그러한 흐름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에 좀 초점을 두면 되실 것 같고요. 초반에 같은 경우에 떨어졌다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잔류 쪽에서 이제 반대쪽으로 찬성 쪽으로 이탈 쪽으로 표가 많이 나타나면서 시장 급락을 했었고요. 막판 돼서는 이제 하락폭을 조금 더 멈추긴 했습니다만은 금융투자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하지만 연기금이 10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투신에서 600억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금들이 들어온 것을 봤을 때에 자, 어느 정도 좀 받쳐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특징주 할 것 없죠. 다 특징주였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뭐 해운이나 조선 쪽에서는 훨씬 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것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 코스닥 뭐 별반 차이 없는 상황이죠. 봐요, 똑같잖아. 똑같이 뭐 급락해가지고 떨어진 상황들이었는데 이러한 투매를 이길 수가 없었던 상황들이 되겠고요. 4.7% 급락을 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사이드카였습니다. 서킷 브레이크까지는 가진 않았고요.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좀 급락을 이제 멈추긴 했었습니다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급락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 880억이 매수가 들어왔다고요. 기관들 또 매수였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기관들은 금융투자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외국인들은 880억입니다. IT나 전체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들인데, 자, 그만큼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본다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대형주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렸을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대형주 쪽에 우리가 포인트 잡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종목에 이제 언더슈팅이 나왔거나 좀 과하다 싶은 것도 중심으로 해서 번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같은 값이면 대형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적이 있거나 회복 가능한 것들 위주로 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2011년도 미국발 그리고 유럽발 미국 신용등급 강등 터졌을 때도요, 회복되는데 미국은 3개월밖에 안 걸렸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상황들이었는데 지나고 나니 다 그 자리에 왔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 길을 선택했고 원데이 투데이 할 것도 아닌데 이 길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회원님들, 회복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지금 시장에서 상당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회복 안 될 수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2100포인트 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 자리에서 반등 나는 것이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시장 진정되는 분위기가 필요할 뿐이지, 그 기업이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고 회복 가능한 종목들이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크게 우려감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우지수 3.3%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나스닥 4% 하락을 했었는데요. 610포인트 어마어마하게 보이는데 지수가 지금 17,000포인트 후반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18,000포인트에서 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610포인트를 하더라도 퍼센트는 조금 더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자, 브렉시트 공포에 투매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일제히 뭐 급락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요, 이제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상당한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급등과 급락이요,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상황들이 나타날 거고요. 네, 금값은 폭등을 했고요. 유럽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포인트입니다. 브렉시트에 떨고 있는 글로벌입니다. 브렉시트 그냥 가보지 않았던 길이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거 금융위기와는 다른 정치적인 문제가 먼저 시작이 되었고,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경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다 우려감을 많이 하고 있고 학습 효과 때문에 먼저 지금 시장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은 어쨌든 현재 상으로서는 정치적인 것에 대한 부분이 컸었다라는 거, 수급의 포인트로 두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뒷받침해주고 받쳐주느냐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벤트의 새로운 이벤트입니다. 이벤트가 지금 끝났다 그랬는데 이제 뭐 새로운 이벤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벤트가 끝났으니까 뒤에 있는 거 치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좋든 나쁘든 간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가보다 중요한 장 후반부입니다. 오늘 초반에 시가가 얼마에서 시작해서 얼마에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막판에 가면서 어떤 흐름들이 나와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